자, 오늘 갑진년 갑술월 일간별 운세 두 번째 시간이죠. 임수일간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간별 순서, 지난번에 했던 순서 거꾸로 한다고 얘기했죠. 기토 처음 했고요. 두 번째 임수일간, 그리고 세 번째 다음에 할 순서 이제 무토일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화일간, 을목일간, 경금, 개수, 정화, 신금, 간목 이렇게 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한로가 절입되는 양력 10월 8일에 갑술월이 시작이 돼요. 화요일 되겠고요. 을사일 일정이 되겠네요. 오전 4시 0분. 10월에는 국군의 날 있고 3일 개천절, 그리고 9일 한글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5일 날 해당하는 오프라인 특강이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을사년 신수까지 정리하고 아마도 오프라인에서 이제 질문 답변이나 또 곧 있을 기초반 안내 뭐 그런 것들 하면서 오프라인에서 다양하게 좀 얼굴도 보고 얘기 나누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갑술월 임수일간 천간에 간목 식신 두 개나 떠 있고 지지로는 편관이 두 개로 연결이 되어 있죠. 하지만 이 진토하고 술토는 같은 편관이어도 성향이 천양지차로 다르다. 물론 이 안에 있는 무토 정기는 각각 중복이 되어서 똑같이 작용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 안에는 지장간이 다르다. 신정무하고 을계무가 서로 계절적으로 차이도 있고 봄과 가을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구분하기는 좀 어렵겠죠. 자, 그래서 천간에 있는 임수 식신, 요게 일단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임수가 이 식신으로 인해서 움직인다, 정화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수가 식신 상관, 갑을목을 보면은 움직인다, 변화한다. 근데 일에 대한 과정에 머물러 있으니까 재성에 대한 문제들이 따라올 수가 있겠죠. 일에 대한 결과라든지 내 소유라든지 어떤 식으로 내가 사회생활을 해왔는지, 돈 관리는 어떻게 해왔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경을 좀 써고 관심을 갖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술충에 대한 인자 설명드리겠지만 요 안에 있는 정화하고 개수가 크게 움직입니다. 당연히 임수가 이 진중에 있는 개수에 착근지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가장 크게 동하는 부분이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뭐 직장운이든 사업운, 이성운이든 내가 직접적으로 움직인 것에 대한 결과라든지 진행 상황이라든지 그게 나랑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상관이 있는 쪽으로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장운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것 같으면은 개인적인 능력이 증대되는 때가 됩니다. 간목 식신으로 인해서 임수가 여기저기 공들일 일, 신경 쓸 일, 남을 이해해주고 배려할 일, 때로는 누가 실수를 할 수도 있겠죠. 용서라고 이해하는, 그러려니 받아들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개인적인 능력이 증대되는 때가 됩니다. 어느 정도 남을 좀 신경을 써주고 이해해주고, 긍정적일 때는 본인이 그렇게 남을 챙겨주고 케어하고, 쉽게 얘기하면 자식처럼 보는 거죠. 사람들이나 일이나 이런 것들을 기르고 공들이고 문제가 있으면은 수리해주고 고치고, 배고픈 사람 밥 먹여주고, 그런 게 이제 식신의 천간 성향이라고 했을 때, 이게 부정적일 때는 식신의 성향만이 아니라 이게 또 지지에 있는 편관으로도 연결이 될 수도 있고, 이 식신이 또 살과 관련된 식신 제살적 성향, 사건 사고가 많고 시끄러울 수 있겠죠. 편관으로 인해서 어쨌든 임수가 처한 상황이나 주변 환경들이 조금 이제 신경 쓸 일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처한 상황이나 여러 가지 환경들이 신경 쓰이거나 피곤할 수 있다. 그래서 직장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개인적 능력이랑 또 사건 사고가 어떤 쪽으로 이렇게 생기지는 않는지 이걸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수다, 내가 현재 구직을 하고 있다, 아직 직장이 없는 상태죠. 이때는 이제 유리한 위치에 있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유리한 위치라는 거는 어느 정도 내가 직장을 구하려고 했을 때 거기에서 선뜻 이제 사람을 필요로 하는 이런 게 절실하다, 이러면 내가 유리한 위치에 있는 거죠. 근데 지원자는 많은데 뽑는 사람은 적다, 이러면은 유리한 위치라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너도 나도 경쟁하는 사람들만 많은 거니까. 근데 여기저기서 이제 와달라고 하면은 그럼 내가 유리한 위치에 있는 거니까
어떤 일이든 간에 그러한 위치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살펴봐야겠죠. 그러면은 취직이 좀 수월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라고 하면은 내가 일을 할 수도 있어요. 뭐 취직될 수 있겠죠. 하지만 좀 처리할 일이 많은 곳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구직자라고 하면 취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된다고 하면은 좀 처리할 일이 많은 곳에 들어갈 소지가 있다라는 점, 요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처리할 일이 많이 생기진 않는지 이런 거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직 희망자다. 다니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마음에 안 들거나 어디 새로운 곳으로 좀 옮기고 싶다. 이때는 이제 사건 사고의 포인트가 조금 중요한데, 그냥 가고 싶다고 가는 것보다도 어떠한 상황들이 만들어져야 좀 더 수월하게 이직이 가능한 시점입니다. 그냥 조용히 남들 모르게 또는 어떤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뭔가를 좀 하려고 하면은 그것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상황하고 같이 계획을 세우는 게 맞는지 이런 걸 좀 잘 보셔야 합니다. 상황하고 같이 되는 부분이 많은지. 그래서 그런 상황이 형성이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직에 대한 흐름으로 연결이 될 텐데, 그렇지 않을 때는 되더라도 조금 힘들게 된다거나 그 과정에 대해서 조금 신경 쓰일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이직 희망자. 그리고 이제 그냥 일반 직장인이다. 그러면은 요때 인내심이 좀 많이 필요할 때가 됩니다. 뭐 인내심 자체가 뭐 좋다 나쁘다 할 건 없겠지만, 그래도 내가 해결사 역할을 자처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일 처리를 해 나가는 거죠. 적극적으로 일 처리를 해 나간다. 부정적일 때는 건강 문제라든지 심기가 불편할 수 있어요. 이 식신이 과도하게 움직일 때라서 건강 문제, 기존에 앓던 지병이라든지 어떤 상태가 좀 악화되거나 뭔가 안 아프던 데가 갑자기 통증이 생긴다든지 뭐 이런 건강 문제 살펴보시고, 심기가 불편한 거는 좀 본인도 이제 억울한 거죠. 올 한 해 만만치 않았는데 그래도 이제 갑술월 같은 때 여러 사건 사고들이 터진다거나 뭐 시끄러운 상황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많다 이러면은 심기가 불편할 수 있겠죠. 아니면은 또 여러 가지 뭐 조직이라든지 단체라든지 뭐 가족관계도 포함이고 그 안에서의 어떤 외로움, 쓸쓸함, 소외감 이런 것도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심리적으로 마음이 얼마나 좀 버티고 유지가 좀 되는지 이런 거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업운을 볼 것 같으면요, 사업운은 생산성이 증대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식신으로 생재하는 운은 아니지만 일단 편관이라고 하는 해결적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막혔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갑진년에 대한 어려움을 충을 쳐가지고 진술충으로 하나의 어떤 터닝 포인트를 겪을 수 있는 거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니까 대박이 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답답했던 문제가 해결됨으로 인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는 그 시점에 대한 거를 얘기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생산성이 증대됨과 동시에 기존에 막혔던 문제가 해결됨으로 인해서 새로운 국면으로 맞이할 수 있다. 그런 가능성들을 좀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정적일 때는 이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사태가 커지거나 아니면은 그 해결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환경적인 어려움이 너무 심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변에 도움을 청할 일, 뭐 일을 도와달라고 한다든지 돈을 좀 융통을 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혼자서는 버티기 힘든 이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만만치 않게 값으로 됐다 해가지고 좋은 일만 생기지는 않겠죠. 당연히 편관이 또 가중돼 가지고 이 진토 안에 이 무토들은 깨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편관은 세게 들어오는 거죠. 그 안에 있는 지장간들이 움직이고 다치기도 하고 튀어나오고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토로 인한 문제, 당연히 편관이니까 어느 정도 감당을 해야 합니다. 이 임수일간이 이 편관운에 갑진년에 어떻게 보면 큰 화두라고 할 수도 있죠. 이 갑술월이라고 하는 10월달이 어느 정도 이벤트라든지 화두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막연하게 그냥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기에는 어느 정도 제살 깎아먹는 마음의 준비도 좀 해야 될 수도 있고요. 벌어뒀던 돈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그걸 통해서 미래를 설계하거나 그렇게 준비하는 이런 시점으로 좀 볼 수 있는데, 여유가 없으면은 그게 이제 힘든 거죠. 여유가 없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미래를 위한 투자적으로 살아왔는지 이게 중요하고요. 기존에 소모적으로 살았다 이러면은 이제 그것에 대한 결과, 평가, 앞으로의 흐름 이런 것들이 좀 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환경적 어려움 생기지 않는지 좀 보시고요. 이성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성운은 식신이 천간에 떴기 때문에 리드하는 쪽으로 관계가 좀 형성될 조짐이 좀 있겠죠. 천간에 식신상관이 뜨면은 되도록 자기가 좀 주도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주도하느냐? 공을 들여서. 인성하고 식상은 다 공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거죠. 인성도 공부고 식상도 공부예요. 인성에 대한 것은 과거로부터 전해 내려온 전통이라든지 윗사람에 관련된 매뉴얼, 문서 이런 거고, 식상은 내가 그걸 만드는 거예요. 새롭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만나도 인성으로는 죽은 사람을 만나고 식상으로는 살아있는 사람을 만나는 거죠. 우리가 위인전 이런 거 읽을 때 보면은 다 옛날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오래된 거일수록 인성에 대한 깊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식상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살아있는 사람, 지식인, 뭐 유명한 누구 학자 뭐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나만의 그런 어떤 학문적인 루틴이나 질서를 만들어 가는 게 그게 식상이다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인성과 식상, 인식은 공을 들여야 돼요. 공을.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쓴다고 해서 가볍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인성과 식상이 용신이거나 격이거나 천간에 떠 있거나 뿌리를 박아가지고 간여지동으로 돼 있다거나 뭐 많다거나 이러면은 무조건 공을 들이는 일로 포맷을 잡아야 돼요. 뭐든지 간에. 지금 현재 대운도 마찬가지로 뭐 천간 인성 식상이든 지지 인성 식상이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를 자극을 한다. 그러면 그냥 당장 쓰면 없어지는 돈을 버는 것에 집착할 게 아니라 뭔가를 만들고 공을 들여야 되는 시절이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성운 때도 이런 임수일간이 식신 간목을 2개나 띄었을 때 이걸로 이제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리드하는 쪽인데 이게 공을 들이고 이해를 하고 상대가 조금 부족해도 받아들이고 구멍이 뚫렸으면은 외면하는 게 아니라 그 구멍을 막아주기도 하고 어디가 구멍이 뚫렸다 얘기를 해줄 수도 있는 그러한 커피 한 잔의 여유 이런 거죠. 그래서 리드가 좀 들어가고요. 나보다 이렇게 좀 대단하고 높은 사람, 동급의 사람 이런 사람보다는 조금 내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만날 수 있겠죠. 관계 형성이 될 때. 설령 나보다 뭐 그런 직급이 높든 나이가 많든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좀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당연히 생기게 됩니다. 이런 식신 운의 관계가 형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긍정적이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내가 관계할 만한 사람을 새롭게 만나거나 아니면 만나고 있거나 앞으로 만나고 싶거나 뭐 이런 걸로 된다고 할 수 있겠고, 부정적이면은 이제 심리적으로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할 수가 있어요. 올해 갑진년 자체가 천간의 식신 운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 살을 깔고 왔기 때문에 이 식신과 살에 대한 대립이 기본적으로 일어나게 돼 있어요. 물론 천간이 지지를 뭐 극하고 서로 넘나들고 뭐 이러진 않지만 그래도 지지 안에 있는 지장간이 동할 때마다 이 식신이 편관을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편관에 대한 문제 가지고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하고 이때부터 뭔가 기존에 있었던 삶의 방향이나 패턴을 바꾸거나 이대로 하면 안 되겠다 라는 어떤 다짐을 하거나 생각적인 것들이 어쨌든 전환이 되는 그런 시점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꼭 어떻다고 장담할 수는 없는데 일단은 식신이 살을 봤다는 거에는 재성에 대한 문제가 일단 따라온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재성, 돈과 남자 사주에서는 여자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아버지라고 할 수도 있고 현실적인 문제, 일에 대한 결과 이런 것, 평가에 대한 것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시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감정 기복에 대한 거 한번 살펴보시고요. 솔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솔로다. 그러면은 이제 짝사랑 하거나 이제 좋아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는 시기다. 그래도 어느 정도 대상이 생길 가능성이 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등장인물이 새롭게 누가 나타나지 않는지 좀 보시고, 감정 변화는 계속 따라옵니다. 천간에 식신이 떴기 때문에 관을 기본적으로 거부하게 돼 있어요. 관이라고 하는 질서라든지 틀 안에서 안정적으로 그냥 시키는 걸 한다든지 생각 없이 그냥 시스템대로 움직이고 이러는 게 아니라
내가 공을 계속 들여야 돼요. 이거 좀 피곤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쩔 수 없으니까 해야 되는 상황. 거기 안에서 이제 감정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살던 사람은 적응하면서 삽니다. 내 사주에 이런 식신이 간목이 있다 이러면은. 근데 없던 사람은 이 감정 변화가 굉장히 예민할 수 있겠죠. 식신을 안 쓰던 사람. 그러면 이럴 때 원래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하면서 스스로가 놀라거나 당황스러워하거나 건강상의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고요. 살펴봐야 합니다. 네. 뭐든지 간에 과신하면 안 돼요. 자만해서도 안 되고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항상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싸움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의사표현을 해야 합니다. 제가 리드하는 쪽이라고 했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의사표현하고 내가 관계 하고 싶으면은 기다리지 말고 어느 정도 노력을 좀 해야 돼요. 처음에. 왜? 식신이 남으니까. 목이 처음을 관장하잖아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유지력에 대한 포인트가 좀 생기는데 그럴 때는 뭐 남이 어떻게 하더라도 처음에는 공을 들여야 돼요. 이게 금으로 인성을 써가지고 금생수 한다. 그러면은 요거는 처음에 공을 들이는 게 아니라 그냥 흐름대로 가는 거예요. 흐름대로. 인성. 크게 뭐 노력을 하고 어디 찾아가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근데 이 식신이 나무잖아요. 나무라는 것은 이제 봄을 뜻하기도 하고 일에 대한 시작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식신을 쓰는 형태가 언제 발동이 걸린다? 시작할 때. 눈에 보일 때. 눈에 보이자마자 공을 들이는 거예요. 비 맞춰주고 말 걸어주고 잘해보자 하면서 상대를 의식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게 행위되지 않으면 관계가 내 뜻대로는 잘 안 풀리겠죠. 그러니까 이제 금이 많은 임수일간이다. 지지의 신유술, 뭐 사유축 이런 걸로 인해서 목이 좀 불편하다. 이러면은 자꾸 이제 상대방 어떻게 좀 했으면 하는 뭐 이런 생각으로 뭐 유도를 한다든지 하여튼 뭐 복잡하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럴 거 없어요. 그냥 자기가 좋으면 하면 돼요.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하기 싫으면 그냥 안 하고 끝이면 되는데 이게 내가 하기에는 좀 그렇고 남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고 이런 마인드를 가진다고 하면 갑술월이 좀 뜻대로 잘 안 되겠죠. 그러니까 간 보는 행위 이런 거 좀 좋지 않아요. 그래가지고는 좋은 결과를 얻기는 어렵고 그냥 뭐 만약에 안 되더라도 시도는 해볼 수 있잖아요. 그 시도하는 것조차 뭔가 좀 창피하거나 부끄럽다. 그럼 안 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해야 된다 하면 후회하더라도 하고 후회하는 게 낫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제가 후회할 일은 후회하더라도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성우는 조금 달라요. 이성우는 후회하더라도 하는 게 낫다. 웬만하면은 또 이제 특별한 경우는 또 있겠죠. 근데 하고 후회하는 게 나을 수도 있죠. 누구냐에 따라서 또 다른 거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관계를 좀 본인이 주도해 나가는 쪽이 좀 중요하고요. 관계 발전성. 내가 지금 현재 여유가 좀 없다. 눈치도 좀 많이 보이고 상황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면은 썸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어요. 썸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여유가 좀 중요해요. 식신에 대한 여유, 그리고 좀 품이 넓어야 되고. 식신이 있다고 다 속이 넓은 건 아니죠. 그런데 속이 넓을수록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만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범위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눈치가 좀 많이 보이는 상황인지 좀 보시고 어려움이 따르면 좀 어렵다. 말 그대로 상황도 같이 어려워진다. 그리고 또 관계가 설령 된다고 하더라도 이거 나중에 연인으로 발전돼서도 맨날 싸울 수도 있어요. 상황이 어려운데 연애가 됐다. 그러면 끝이 아니라 이 목으로 일을 저질렀잖아요. 그러면 금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 유지는 안 되고 일을 저지른 상태에 머물러 있으니까 책임이 안 되는 거예요. 책임이 안 따라온다.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는 본인의 능력으로 안 되니까 싸우면서 남 탓을 하게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목의 문제들은 시작할 때는 아주 기세등등한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장기전에 약해요. 장기전에 약하다. 그래서 어느 정도 유지를 잘 할 수 있는지 그냥 뭐 이성을 꼬셔놨다가 대책은 없어가지고 그냥 나몰라라고 뭐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목으로 새로운 사람이 생기는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생겼으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관계를 어떻게 더 키우든 유지를 하든. 근데 그런 것들이 일단 이 안에 있는 진술충으로 술중의 신금이 좀 흔들리는 상황에서 내가 얼마나 현재까지 잘 여유를 만들어 왔는지 이런 걸 좀 봐야 되니까 그렇게 좀
주변 상황들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연인 사이다. 그러면은 이 연인 사이의 경우에는 이게 이 식신이 또 살을 2개나 또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오해라든지 억울한 누명 쓸 일 이런 거 생길 수 있어요. 잘 관찰해야겠죠. 그러니까 소통과 공감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잘 대화가 되면 괜찮은데 이게 뭔가 이제 속내를 정확하게 표현을 안 하는 사람 있죠. 자기 자신이 말주변이 없다든지 아니면은 개떡같이 얘기해놓고 찰떡같이 알아듣길 바란다든지 이러면은 이럴 때 당연히 오해 같은 거 생길 수 있겠고요. 또 심하면은 누명을 쓸 일도 있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상대를 이해시켜주고 확인시켜줄 수 있는 이런 뭐 증거라든지 뭐 자료라든지 그런 것들로 잘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용서할 일, 이해할 일 이런 게 또 따라올 수 있습니다. 갑술월에 용서와 이해가 따라올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상대를 이해할 수도 있겠고요. 또 내가 그러한 용서와 이해가 필요한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피와 구별 없이 이러한 용서와 이해에 대한 키워드가 이 한 달 동안 크게 작용이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면 내가 이해해 주는 거지만 부정적으로는 내가 뭐 용서받을 일, 뭐 잘못했다는 얘기잖아요. 잘못을 했던 아니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뭐 상대가 이해를 해주든 뭐 그런 거니까 그런 걸 좀 보시면 되겠다. 그리고 부부 관계다. 이러면은 돈 관련된 문제가 좀 따를 수 있어요. 이게 돈이 현재 현금 얼마 이게 아니라 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재반상의 문제들 있잖아요. 뭐 가족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돈을 뭐 누가 줬느냐에 따라서 아니면 뭐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 그 대출에 대한 관련 요즘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법령이라든지 법이 바뀌면서 어떻게 뭐 이자가 불어났다거나 뭐 금리가 높아지고 뭐 하니까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서로 뭐 이야기하다가 뭐 감정이 상하거나 뭐 이렇게 싸움이 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역할적인 문제, 이거는 자식이 있는 경우에 부모님의 역할인 거죠. 내가 아버지든 어머니든 자식 키우는 부분에 대한 뭐 양육 문제든 뭐 이런 걸로 이제 좀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까 대부분이 이게 재성에 대한 걸로 이 술중의 정화가 좀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게 여유 만만하면은 뭐 이럴 때 이제 뭐 싸우거나 이런 게 아니라 여행 가는 거죠. 여행 가고 뭔가 기분 전환하고 한 차례 좀 회포를 푸는 뭐 이런 게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터진 일도 수습하고 뭐 돈 관련돼서 뭐 이제 누구한테 독촉을 받는 일, 뭐 돈 빌렸으면은 막 계속 갚아라 막 이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제 좀 여러 가지로 소통하고 뭐 싸움도 날 수 있고 원만하게 또 해결하는 부부도 있을 거고, 뭐 아예 대화 자체를 그냥 아예 거부하거나 포기하거나 뭐 다양할 겁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사주에 관심을 갖는다는 건 좀 이제 어느 정도 내려놓는 경우, 욕심은 안 부리지만 그렇다고 큰 기대도 없는 뭐 이런 커플도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잘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돈 관련된 문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포인트인 재물은 볼 것 같으면은 지출이 좀 많아질 수 있어요. 이럴 때 지출이라든지 좀 에너지를 좀 소모적으로, 기운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나가는 쪽이라고 좀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터진 문제 있으면은 해결하려고 그것부터 할 일, 바쁘고 분주하다. 그러니까 이제 지출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부정적이면은 이게 잘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좀 위험한 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재물이 급속도로 갑자기 커지는 거예요. 재물이 갑자기 커지거나 일반인인데 갑자기 뭐 유명해지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인기가 갑자기 많아지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죠. 재생살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내가 컨트롤이 안 되는 돈이나 명예나 인기나 사람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두 명씩 오는 게 아니라 갑자기 막 10명, 100명 이렇게 막 갑자기 막 번호표 뽑고 줄 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겁니다. 급속도로 커졌을 때. 그러니까 재생살이 무서운 거는 처음부터 나 무서운 사람이야 이러면서 그 재물이 오지 않는다. 달콤한 쪽으로 일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또 뭔가 방향성이 잘못됐는데 안전하게 가는 방향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다가 한순간에 빵 터지는 게 그게 재생살이에요. 그래서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재생살이라는 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좀 길작용보다는 좀 흉작용이 많아요.
본인이 감당을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감당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살을 내어줘야 되는 것도 있는 거니까 이런 재생살의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좀 발달이 된 많은 임수일간이다 이러면은 또 이럴 때 화에 대한 문제들, 화가 닫혀서 생긴 문제도 있지만 화가 많으면은 또 이게 살이 더 강해지니까 그러면 이 살을 키우는 거죠. 그럼 살을 키우면 또 식신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재성이 강하게 버티고 있으면 식신이 설기당합니다. 내가 살을 치려고 해도 재성이 그걸 전달을 해줘요. 기운을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재성이 살을 키우는 것 자체가 식신이 말을 안 들으니까 위험한 거죠. 그래서 식신격이든 편관격이든 이 재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재성이라는 게 돈 버는 거잖아요. 아버지를 뜻하기도 하고. 그 기능이 온전하게 작동이 안 되는 게 그게 이제 식신격하고 편관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식신격에는 재성만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편관하고 같이 대동을 했을 때는 식신 제사를 하는 게 순서인데 재생 살도 치니까 그럴 때는 황당한 일을 겪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단순하게 식신 상관격에 재성 봤다 해서 식상 생제다 이것만 보시면 안 돼요. 살이 또 오는 걸 봐야죠. 살이 오면은 그 용신이 거의 귀신적 작용을 할 수도 있는데 살을 생하면은 그거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편관을 조심해야 돼요. 뭐 너무 이렇게 뭐 호들갑 떨어서도 안 되겠지만 별일 아닐 때 또 호들갑 떠는 경우는 또 오버인 건데 진짜 위험할 때는 대부분의 모든 문제는 다 살이 작용을 해요. 편관 칠살이 그런 작용을 한다. 그래서 그 살을 감당할 수 있으면은 이제 호들갑을 안 떨어도 되지만 감당이 어렵다. 그러면 호들갑을 지나치게 떨어서라도 살을 극복을 하든지 어떻게 방어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수일간은 진술충에 오는 이런 갑진년의 갑술월 천간에 뭐 토가 떠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사주에 뭐 천간에 무기토가 있을 수도 있고 대운이 그럴 수도 있고 또 막 사주에 토가 많을 수도 있고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살을 또 만만하게 보고 뭐 별일 안 일어나겠지 뭐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항상 예의주시하면서 보셔야 된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그거잖아. 투자하던가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뭐 이런데 돈이 묶여 있거나 여러 가지로 좀 계획하려고 했던 것들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면은 그게 내 예상 밖을 벗어나는 게 그게 이제 살과 관련된 거죠. 살은 예상 밖에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관은 항상 예상 안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뭘 하더라도 이제 예고하고 시스템대로 하는 게 그게 관이기 때문에 관은 매뉴얼을 찾아보면은 딱 그 법령 관련된 근거로만 움직여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것 뿐이죠. 만약에 예상 밖이라 하더라도 법이 바뀌었다거나. 근데 살은 법하고는 다르게 갑자기 찾아오는 뭐 천재지변부터 해서 정말로 예측하지 못하는 사람 간의 뭐 관계, 갈등, 변수, 돌발 상황, 우발적 상황, 사건, 사고 뭐 이런 거니까 뭐 그런 걸 어떻게 예측을 합니까? 우리가 쉽게 뭐 예측이 안 되죠. 그래서 쉽지 않은 거라서 갑진년에 어쨌든 그런 것들이 내재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임수일간한테는. 그런데 그게 이제 비로소 갑술월의 충으로 인해서 이 갑진에 대한 백호살도 발동이 걸릴 수 있고 또 그러고 이제 토가 중첩되는 거라서 이 살에 대한 하나의 이슈나 사건 사고들이 생길 수가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조심하실 분들은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제가 뭐 겁을 주는 건 아니고 별일 없는 사람은 뭐 아무리 뭐 큰일 일어난다 해도 털 것만큼도 뭐 달라지는 거 없이 그냥 평상시대로 가시는 분도 있을 거고 하니까 별 문제가 이제 없어야 좋은 거니까요. 항상 뭐 대박을 바라고 뭐 좋은 일 아무리 바라고 해도 제가 생각하는 좋은 거는 그냥 나쁘지만 않은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런 운세 같은 거나 미래를 예측하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임수일간 좀 다양하게 좀 봤는데요. 여러 가지로 이제 간목하고 이제 편관에 대한 문제들 잘 관찰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대비하시고 건강 문제 생기지 않는지 좀 보시고 심리적으로 감정 기복이 좀 커질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정말 좋겠죠. 안 그러면 정말 좋은 겁니다. 감정 기복이 좀 커진다고 하면 그것을 좀 부여잡는 나만의 방식을 동원을 해가지고 갑술호를 넘긴다고 하면 의뢰월로
연결이 될 때 또 이제 근도 들어오고 해자축 그렇게 좀 어느 정도 뿌리가 들어왔을 때 안정이 되고 하니까 갑수를 그래도 잘 넘기자는 그런 각오로 건강하게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임수일간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